각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토론을 하는 대만의 인기 프로그램 자매회는 한국의 비정상회담과 유사한 방송인데요. 패널들의 선 넘는 발언이 난무하는 재미로 현지는 물론 중화권의 언어를 배우는 유학생들 사이에서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이 없다고들 하죠. 최근엔 한국 대 일본, 어느 나라가 더 강한가? 라는 주제로 대만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프로그램 시작부터 사회자가 방송 녹화 전에 진행한 투표 중 스포츠 부문에서 8대4의 득표율을 보여주었다며 이 결과에 의의가 있는지 패널들에게 물었는데 일본 측에서 축구를 건드리며 토론이 시작됩니다. 很喜欢看日本队跟韩国队的足球比赛，但是那时候就是特别兴奋，但是又很生气，因为每次都韩国队走黑的。 듣다 못한 한국 측 패널이 이상한 소리하지 말라며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1953年之后啊，就是那么久还没出70年以来，就是总共有77场的这个对战，然后呢，其中当中韩国的成绩就是40胜，14败，23平。好，顺便就公布一下日本的成绩哈。好，一样，日本呢14胜40败，40败，40败。好，那这个其实我们就知道哈，那个韩国跟日本之间那个足球队这个实力落差多大呢？当然，现在最近那个日本足球队那个实力慢慢就成长当中，我非常佩服。但是呢，目前还是一个还是有点落差。好，谢谢大家。可惜什么？可惜什么？开朗，你的数据证据是太老旧了。我跟大家说，1993年之后的日本跟韩国队有进步40年了，有进步40年， 1993年之后，日本跟韩国队的比赛当中呢，日本是7胜7败10个平手，跟韩国差不多的实力嘛，对不对？所以就是日本过去都学习韩国的。 이런 재치 있는 모습으로 대응해 주었는데요. 이에 일본 측은 한국이 강한 이유는 일본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애국심으로 강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라며 한국이 사실 별거 없다. 유독 일본한테 자격지심을 느껴 더 잘해지는 것뿐이다. 라고 한국은 애국심이 발휘될 때만 힘을 낸다며 조롱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에 한국 패널은 일본은 애국심이 없냐?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는 기습 질문에 너네만큼은 아니야. 라며 자신들은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꼴이 되었고 일본 패널들이 머리를 싸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인은 여기서 굴하지 않고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일본은 한국의 스승이다. 라는 뜻이죠. 라며 절대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한국 측은 너무 귀엽다며 반박을 시작했는데요. 일본은 한국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다. 우린 대통령이 직접 일본에게 지면 귀국하지 말라고 했을 정도로 일본과의 축구를 전쟁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을 상대할 때면 100%가 아닌 120%의 힘을 발휘한다. 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일화를 들은 일본인들은 한국의 마음가짐에 놀라워했는데요. 사회자가 한국이 일본에 비해 나은 게 뭐가 있냐는 질문에 한국인이 우린 남자들이 대체로 잘생긴 편이라며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두 나라의 남자를 다 사귀어 봤을 때 한국 남자들은 여자친구를 만날 때 패션이나 화장 등 외모에 신경 쓰는 모습이 보여 만나는 입장에서 상대방을 존중해준다고 느끼는 반면 일본인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듯 후줄근하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두 나라의 드라마를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해지는데 일본 드라마를 보면 남자 주인공 얼굴도 그냥저냥이고 옷 입는 센스도 별로다. 반면 한국 드라마를 보자. 이게 남자 주인공이라는 거다. 한국 드라마가 인기 있는 상당히 큰 이유 중 하나이다. 라며 대만 출연진들을 완전히 홀려버렸는데요. 사실 대만에서 대부분 한국의 작품들을 좋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것은 주변 나라의 작품들을 따라하거나 참고했기 때문이고 한국은 아직도 창의적이지 못하다라는 반응인데요. 하지만 대만의 국민 배우 원성호가 한국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는 한국은 이미 소프트 파워 강국이고 비교 대상이 아닌 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 부르며 한국 대만은 비교 대상에 올랐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확실히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며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문화는 이미 전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말했었죠.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오자 마음이 급해진 일본의 한 패널이 자충수를 두는데요. 잘생겼다고 해서 강한 건 아니다라며 일본 저위대와 한국 군인들을 예시로 든 것입니다. 일본 여자가 설명하는 한국 남자가 일본 남자보다 약한 이유를 먼저 보겠습니다. 很多人可能觉得韩国人的体力比较好，因为他们有那个当兵，因为日本人没有当兵的，对。但是我们有自卫队。哎，这句话就可以，我们有自卫我们就队报金钟的，不要这样。然后呢，去年的自卫队的那个什么那个测验那个成绩来说，日本的自卫队比较厉害，因为呢，好，比如伏地挺身，2分钟里面，好，日本82次，韩国才72次，然后呢，好，3000米跑步，日本的话呢10分38秒38秒，韩国的话12分30秒，多两差太多了。哇，差快1圈呢。对啊，日本还是很厉害，还需要比选吗？ 라며 강하다의 기준이 되는 체력 시험부터 이렇게 차이 나는데 뭘 더 비교할 것이 있냐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요. 이런 어이없는 주장에 한국인이 난입해서 일본의 주장을 철저히 부셔줍니다. 一个他们的职业军人啊，对不对？对啊韩国队是跟韩国那个军人是跟台湾一样啊，就他们是一个是征兵的，对对对。所以这个可能是状况是薪水光比较薪水，韩国跟日本军队比20倍吧，20、30倍一样高，你知道吗？自卫队薪资非常非常高，对啊，那直接对啊，因为吃得饱，那睡得饱，然后穿得好，那就跑步舒舒服服跑步一下，记录当然这个成绩当然是好的。好，那现在要不要比一下怎？么可能？怎么可能？这个是训练才有的呢，怎么可能？但是我要说的是，韩国是40岁。 이렇게 체력 등급 기준으로 날조하는 것마저 철저히 짓밟아 주었는데요. 해당 방송을 본 대만 시청자들은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구나 라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만 사람들은 한국 군대에 대해 비록 징병제라도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입대하는 대만 군인과 달리 안 가면 처벌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입대하는 한국 군인이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송을 통해 한국인들도 대만 청년들이 가지는 사명감만큼 진심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지금껏 우호국이라고 숭배해온 일본 자위대의 현실이 대중 매체를 통해 보여지며 일본에 대해 과대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한국 KCTC와 일본 육상자위대의 대결이 있었죠. 이날 서바이벌 전투에서 KCTC 일반 병사 12명과 육상자위대 장교단 12명이 전투를 진행했는데 훈련 시작 약 30분 만에 전갈대대원은 전원 무사 생존, 자위대는 겁먹고 숨어있던 한 명을 제외 전원 사망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결과에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의 결과에 어이없어 했는데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일본 자위대의 월급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해당 표와 같이 같은 나이대의 일본 직장인들과 비교했을 때 약 1.5배가량 높은 수준이며 이것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신병의 월급이 한화 약 250만 원으로 현재 한국 병사들보다 몇 배는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인들의 분노를 삭히는 댓글들도 여럿 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 KCTC가 강하다는 건 대충 알고 있었는데 너무 차이나잖아. 그게 아니면 자위대가 너무 약한 건가? 정식 부대가 아니라 간부 후보생이었기 때문이야. 전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으니 당연한 이야기지. 만약 정식 부대가 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야. 당연한 결과라고 봐. 일본이 자랑하는 최신 무기들을 쓸 수 없었을 테니까. 훈련도 한국에서 했다며. 한국 군인들에겐 이미 익숙한 지형이었을 테니 아무리 간부라도 이런 결과는 어쩔 수 없다고 봐. 라며 자위대라는 이름처럼 마음고생 심했을 자국의 병사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는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비록 징병제로 병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입대 전부터 철저한 안보의식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이 부족하지만 국군 장병들을 노예라고 부르던 과거와 달리 인식이 개선되어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모병제지만 입대 평균 나이가 40대에 이르고 일본 내에서 사회의 패배자들이란 인식이 자리 잡혀 있는데요. 개헌을 통해 국방군으로 전환되더라도 이들은 일반 직장인들보다 많은 월급을 받는다는 점과 사회적으로 대우받을 일이 없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바닥을 기는 사기를 보여줄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에 비해 대부분의 방면에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